4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지난주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 또 생산자 물가지수 PPI, 중요한 경제지표가 발표됐었습니다. 상당히 좋게 나왔죠? 본격적인 또 어닝 시즌을 앞두고 실적 발표, 하루 평균 거래량이 평소보다 지난주에는 줄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지수들이 약 1% 이상 상승을 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번 주 미국 증시의 초점, 실적 발표에 맞춰질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14일 금요일 어닝 시즌의 출발은 참 좋았어요. 막을 올린 JP모건, 시티그룹, 호실적으로 인해서 JP모건이 7.5%, 시티그룹이 4.8%씩 급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는 같은 금융주들 17일에 오늘 밤이죠. 찰스 슈왑, 또 내일 18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뉴욕 멜론, 또 19일에는 모건 스탠리, US 뱅크 오프, 아주 대기업들이, 금융주 대기업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 20일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또 서드뱅크 금융기업들이 줄줄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난 3월에 실리콘밸리 은행, SVB, 또 시그니처 은행이 파산한 이후 금융권의 이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금융기업들의 실적이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S&P 500 지수에 속한 금융기업들은 올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기술기업들 보면 내일 넷플릭스, 또 19일에 테슬라와 IBM, 반도체 장비 회사죠. 램리서치, 또 20일에는 대만의 TSMC가 실적을 공개합니다. 기술기업들의 순이익은 보면 올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4.4% 줄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올 초 전망치인 6.7% 감소보다 더 악화된 것이죠. 2배 이상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7일부터 11일 경제학자 및 이코노미스트 등의 6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중에 61%, 10명 중에 6명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39%, 그러니까 6대 4죠. 올해 기준금리 인하하지 않을 것 60%, 인하할 것 40%, 6대 4입니다. 과반 이상이 연내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1월 조사와 비교하면 매파적인 견해가 강해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당초 예상보다 더디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어요. 이번 조사에서 연말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 전망은 전년 동월 대비 3.53% 예상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는 3.1% 예상했었거든요. 연말. 지금 현재 몇 프로죠? 6%에서 5%까지 1%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12월 연말 가면 3.53, 1월 달에는 3.1% 예상을 했었던 것이죠. 향후 12개월 이내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월과 동일한 61%로 집계가 됐습니다. 침체 시기로는 올해 3분기를 가장 유력하게 꼽았습니다. 7, 8, 9월이죠. 3분기. 경기 침체 시기를 3분기를 가장 유력하게 꼽았어요. 기간이 짧고 강도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얕은 침체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반 이상의 응답자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따른 은행권 혼란이 경기 침체 위협을 높이지는 않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58%는 은행권 위기를 대부분 피했다고 판단을 했고 나머지 42%는 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또 답을 했습니다. 고용과 소비자 물가 등의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표들의 둔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전망이 앞으로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전임 연준 의장이었어요. 제닛 옐런, 지금 미국 재무장관이죠. 추가 금리 인상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일부 연준 인사들은 아직 긴축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서로 엇갈리는 상태예요. 2010년부터 14년 그때까지 지금 현재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연준 부의장이었어요.
그리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연준 의장이었습니다. 제닛 옐런, 이 여성. 근데 지금은 재무장관이죠. 그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준 의장이었을 때 현재의 제롬 파월 의장이 그때 부의장으로 있었어요. 두 사람은 비교적 생각도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호흡도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연준 의장을 그만두면서 트럼프 대통령 때 파월 의장이 다시 이제 연준 부의장에서 연준 의장이 된 것이죠. 근데 이번에 다음 달 초에 금리 인상 문제를 두고는 지금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입니다. 옐런 장관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은행발 위기로 인해서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물론 파월 의장도 지난달 FOMC에서 은행들의 대출 축소가 금리를 한두 번 올린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은행 대출을 줄여서 시중에 도는 돈의 규모를 줄이는 수단으로 동원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옐런 장관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가운데 완만한 성장과 강한 노동시장이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옐런은 미국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요인이 미국의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말고도 우크라이나 전쟁, 식량 에너지 가격 상승, 또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공급망 차질 등의 이 다양하면서도 여러 요인들이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옐런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던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이 풀리기 시작했고 저금리 기조 속에서 폭등하던 집값도 이제 하락세로 돌아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5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이에요. 크리스토퍼 월러 페드 이사는 이미 5월에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5%, 페드의 그 기준금리는 6월 말 5.25로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 또는 6월에 페드가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미 경제학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1%가 올해 안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입니다. 블랙록.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연준이 추가로 한 번이 아니라 2, 3차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CNBC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연준이 2차례에서 3차례 금리 인상을 더해서 금리를 앞으로 0.5에서 0.75포인트 정도 더 끌어올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5% 아닙니까? 그의 예상대로라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5.75%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연준의 금리 인상 예상표죠. 점도표. 이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에요. 연준의 점도표는 연말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 범위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레리 핑크 회장은 그러나 내년은 모르지만 올해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에 시장에서는 학자들이 경기 침체에 약한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대신 레리 핑크 회장은 내년은 모르지만 올해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는 않을 것이라고 또 낙관론을 폈습니다. 마찬가지로 JP모건의 회장이죠. 한 달에 월급이 37억 원을 받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3억 7천도 아니고 3,700만 원에 100배네요. 그렇죠? 37억 원을 받고 월급을 받고 있는 제이미 다이먼 회장. 분기 실적과 지난주 금요일 날 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애널리스트들과 가진 이 전화회의 컨퍼런스 콜 여기서 금리가 지금보다 더 오르고 이렇게 오른 금리가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 이 금요일 분기 실적을 발표한 JP모건, 시티그룹, 웰스파고 등의 이 대형 은행들은 고금리 덕에 이자 장사를 해서 배를 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금주들이 은행 위기 이전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형 은행에 몰린 덕에 예금 규모가 크게 늘어났어요. 대형 은행들이 연준의 금리 인상을 핑계로 대출 금리는 높게 예금 금리는 낮게 책정해서 상당한 예대의 마진을 챙겼습니다. 예금과
대출의 그 차액 마진을 말하는 거죠. 예대 마진. 그러나 지역 은행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들이 보유한 국채를 비롯한 채권 평가액이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은행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연준의 인사들의 발언도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19일 오후 7시 미국 시간으로 예정된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이 메시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측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17일 날, 또 18일 날은 미셸 보먼 페드 이사, 존 윌리엄스 뉴욕 총재가 19일, 또 20일에는 크리스토퍼 월러 페드 이사, 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5월 2일, 3일 이틀 동안의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 인사들이 이번 주에만 공개 발언이 가능하고 그 다음 주에는 공개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연준 인사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간으로 보면 됩니다. 이번 주가 상당히 또 중요한 주입니다.